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효자인 줄은요. 아니, 마마보이에 가까웠죠.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절매고 따르더라고요. 여동생한테도 그렇게 헌신적이고 조카들까지 자기 자식인 양 챙기고요. 처음에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본인 가족만 끔찍이 여기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생긴 우리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었죠. 임신했을 때는 정말 남편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휴직을 했어요. 신생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딸아이 잠깐 안아보고는 금세 자기 할 일 하더라고요.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댁 행사는 빼먹지 않고 참석해야 했어요. 갓난아기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기저귀며 분유며 온갖 짐들 챙겨서 가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저만 부려먹더라고요. 남편은 형님들이랑 술 마시고 놀기 바빴고요. 시누이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했어요. 조카 둘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된 거죠. 시누이 형편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거의 매달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좋게 나갔죠. 우리도 아이 키우고 대출금 갚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돈이 아까웠어요.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거의 고정 지출처럼 나가니까요. 하지만 말하면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용돈만 주면 그나마 참을 만했는데 조카들을 자꾸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갓난아기 돌보느라 정신없는데 초등학생 둘을 더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시누이가 만난 남자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초혼 남성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나름 괜찮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이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조카들을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혼자서는 키우기 힘들고 재혼하는데 남자 쪽에서 아이들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저보고 키워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우리도 딸 하나뿐이니까 외롭게 키우지 말고 오빠 언니 있으면 더 좋다면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딸이 이제 돌도 안 됐는데 초등학생 2명을 더 키우라고요? 그것도 신우의 재혼을 위해서요?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딸아이 키우는 것만도 벅차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조카들 얌전하고 착한 애들이고 저는 집에 있어서 시간도 많은데 뭐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 키우는 게 한가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게다가 신우 아이들을 왜 제가 키워야 하나요? 멀쩡히 신우가 있는데 말이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반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대답이 황당했어요. 무리긴 뭐가 무리냐며 우리 딸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키우면 되고 조카들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뭘 그리 손이 많이 가겠냐며 오히려 우리 딸 봐주고 도움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며 제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솔직히 조카들을 키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왜 일이 이기적이냐며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적이라고요? 제가요? 자기 딸 육아는 신경도 안 쓰면서 조카들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더니 이제는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그날부터 매일 전쟁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서 조카들 이야기를 꺼내고 남편은 저를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터졌어요. 시누이가 집에 왔거든요. 재혼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시누이가 신혼집 전셋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우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집인데 몇 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제가 그건 제 아파트라고 결혼 전에 제가 산 거라고 하니까 남편은 네 거 내 거가 따로 있냐며 우리가 부부인데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부라고 해도 결혼 전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그걸 왜 시누한테 줘야 하냐고 했더니 시누이도 저한테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면서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며 시누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신혼집은 당연히 본인들이 마련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남도 아니고 동생이 힘들다는데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알아서 형편 맞춰 하는 거고 굳이 아이들까지 두고 자기 행복만 찾아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조카들은 우리가 키울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저랑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저를 타박하고 시누이는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갓난아기 돌보는 것도 힘든데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적대시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며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은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족이라고 해도 선은 있는 거 아니냐며 저는 우리 딸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나보고 가족들이랑 연이라도 끊으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속 좁을 줄 몰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말했어요.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선을 지켜달라고. 나는 내 아파트 절대 줄 생각 없고 조카들 키울 생각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수습해. 끝까지 이기적이네. 진짜 너란 여자 지치고 질린다. 내가 왜 너 때문에 내 가족도 챙기면 안 되는 건데 넌 너밖에 모르냐? 진짜 정 떨어진다. 결국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특히 딸 양육권 문제에서 한바탕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딸은 자기가 키울 거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딸 양육권을 얻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딸을 돌본 건 저니까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혼이 확정되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너 정말 후회할 거다. 네가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이나 할 수 있겠어?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내전 정말 후회되네요. 당신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한 거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막말에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들은 소식이 웃겼어요. 시누이 재혼이 파혼됐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더라고요. 아마 조카들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 조카들은 시누이가 계속 키우게 됐어요. 당연한 일이죠. 본인 아이들은 본인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른 사람 손에 맡겨두고 재혼을 하려고 했다는 게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딸아이와 둘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물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해요. 가끔 전 남편이 연락을 해요. 딸 보고 싶다고요.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해주지만 그럴 때마다 씁쓸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더니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몇 시간 보고 데려다 주고요. 신우이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마 민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카들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신우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 반응도 다양했어요. 친정 엄마는 처음에 화를 내셨어요. 아이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이혼을 결정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만약에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때 제가 양보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신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제 희생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저와 딸아이의 행복이니까요. 딸아이를 보면서 다짐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불합리한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이혼 후의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물론 매일이 정신없고 육아도 혼자 해야 해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저답게 살 수 있게 된 게 가장 좋아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저도 복직하려고요. 출산과 육아로 쉬었지만 이제는 저와 딸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지금 이 순간도 딸아이는 제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조카들 소리에 깨지 않고 시댁 전화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모녀만의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결혼했을 때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맞춰주느라 바빴어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많이 놀라워해요.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뭔가 늘 찌푸리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느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게 보여요. 이런 변화가 딸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법이에요. 결국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조카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뭔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아마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현실을 깨달으신 거겠죠.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딸아이가 좀 더 크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고 다양한 경험도 시켜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딸아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든 함부로 당하지 않는 당당한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싶어요.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딸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언젠가 딸아이가 다 크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